반갑습니다. 예, 가상진단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142쪽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삭과가 있으면 여기는 늘 사람이고요. 이제 여기는 집이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택정단은 여기를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가상정단이니까 이제 여기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기를 보고 그래서 집이 좋은가? 좋아도 나한테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맞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제 여기를 먼저 보고 여기를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삼전은 이제 그 집에 거주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초전은 거주 초기고 중전은 거주의 중간점, 말전은 뭐 마지막이 되겠는데 만약에 30년 산다면 10년, 10년,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전통 풍수지리에서 이제 이 가상을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크게는 전통 풍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대만에서 수입된 형공풍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형공풍수가 대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더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육임에서는 그것도 안 쓰고 이것도 안 쓰고 육임만의 고유한 이론이 있는데요. 이제 일가는 거주하는 사람, 일지는 이제 주택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월에는 3월 3일, 10일 이렇게 양이틀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142쪽을 오늘 이제 142쪽을 해요. 그만큼 이제 이론이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이제 나경 들고 하는 이 양택 풍수지리 못지않은 오히려 훨씬 더 자세한 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2쪽입니다. 자, 이제 142쪽을 보겠는데요. 142쪽. 기타 상징 보겠습니다. 이제 기타 상징이라고 해서 기타는 원래 이게 좀 뭐 창고 정도가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단원을 묻기가 좀 뭐해서 이렇게 기타라고 적어놨습니다. 1번 보면 삼전 정국의 효에 따라 변화가 있다. 삼전이 합을 하여 처제효가 되면 윗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나 일상의 관계효가 보이면 윗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갑자일인데요. 오늘 갑자일에 이제 5국하고 9국은 늘 삼전이 삼합을 합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묘성가나 별책가나 팔정가에 해당이 되면 5국, 9국이더라도 합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몇 개인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9국을, 갑자일의 9국을 보니까요, 수국이고, 그리고 이제 5국은 이제 자수묘국이고요.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거는 처제효가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이 무진일 구국입니다. 무진일 구국은 자신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국인데 수국도 되고요. 토극 수니까 이제 제국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국이 되면 어떤가 보겠습니다. 처제효가 되면 윗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나 일상의 관기효가 보이면 윗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그 일상의 관기효가 보이면 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수생 목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나 이제 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말을 이런 용어가 있죠. 제극인을 한다. 인이 이제 부모인데요. 부모인데 부모가 상한다는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이 재와 인 사이에 관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생관, 관생인을 하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이 있거든요. 관이 있기 때문에 재생관 관을 하고요. 관생 인을 해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 윗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720가에서의 5국 구극은 3전이 사막을 합니다. 몇 개 안 됩니다. 합을 안 하는 경우는 몇 개가 안 되니까요. 5국 구극은 늘 합을 해서 무엇에 해당되는 효인지 봐야 됩니다. 3전이 합을 하여 부모효가 되면 아랫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나 일상의 형제효가 보이면 아랫사람에게 기쁨이 있다. 지금 이제 계속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통관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통관. 명리에서도 통관용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통관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효는 원래는 부모효가 너무 강하면 자손에게 안 좋아요. 바로 이제 그걸 해서 손상 입히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 일상에 형제효가 보이면 통관이 되니까 이제 괜찮다. 아랫사람에게 해가 없다. 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을 받아서 더 좋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어디에 어느 예제가 있는가 하면 이제 갑자일의 구국입니다. 이제 갑자일의 구국은 진신자 말씀에 인성국입니다. 명리로 말하면 인성국인데요. 인성국은 누구를 어느 것을 그걸 하는가 하면 자손효입니다. 자손을 이제 그걸 하면 자손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인이 형제효를 생하고 이렇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인이 형제효를 생하고 형제효가 자손효를 생하면 괜찮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통관하는 게 없으면 정말 크게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통관하는 게 없으면 이렇게 인성국을 만들어놨으면 신혼 부부는 특히 안 좋아요. 이세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만약에 인이 자손녀를 그걸 하면 인성국이 그걸 하면 이 자손은 막 그냥 크게 다치거든요.
이제 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으로 자손료를 그걸 하니까 대단히 나쁩니다. 그럼 개궁이 있어서 괜찮다. 개국이 인목이 있어서 괜찮다는 거네요. 갑의 기궁이 인이니까. 이제 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인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으면 괜찮은가 하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거기에 오화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국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오화가요. 오화요. 네. 거기 있으면 되잖아요. 경계라고 말씀이니까 자손. 지금은 예, 이제 지금 나쁜 경우를 적어놨는데요. 그럼 오국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국은 형제효가 아니네요. 자손요. 예, 아니 갑자일 오국의 간상은 술토고 예, 재성이죠. 재성이어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구국은 역시 형제효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경우입니다. 그거는 무슨 네? 무슨 효죠? 구국이요. 네. 자손요. 갑자기 예, 간상오가 이거 없어요? 제가 안 하죠. 안 갖고 오셨어요? 한 10년 됐다 보니 바꿔. 예, 갑자일 구국은 이제 갑이 실제 효고 고국이 자손요네.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갑자일 오국이나 갑자일 구국은 자손에게 나쁜 가상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전이 삼합하여 형제효면 처첩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나 일상에 자손효가 보이면 처첩에게 기쁨이 있다. 이제 이 형제효가 바로 이제 일상에 있는 자손효가 바로 말하자면 이제 통관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로주능 오행이 있으면 통관하는 게 있으면 괜찮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 처첩이라고 해놨는데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첩이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처에게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전이 합을 하여 자손효면 관록에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손효는 늘 관기효를 극을 하는데요. 맞으면 관을 극을 해요. 이제 관은 공무원, 공직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 직장을 뜻하기도 해서요. 한마디로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일상에 통관하는 처제효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통관하는 게 있으면 괜찮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삼전이 합을 하여 관계효면 나와 형제에게 근심이 있다. 그러나 일상의 부모효가 보이면 나와 형제에게 기쁨이 있다. 이제 관기효가 이제 나빠요. 이제 나를 그걸하고 형제를 그걸하니까. 그러나 이제 근로주는 통관하는 부모효가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관을 못하면 해를 입지만 통관을 하면 이제 괜찮다. 이게 질병정단에서도 이제 쓰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질병정단을 했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이제 삼전이 합을 하여 처제효입니다. 근데 부모님 질병정단을 했는데 이게 나오면 부모님 병이 낫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통관 지신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처제효가 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국을 이룬다는 것은 세력이 크다는 뜻이고요.
이제 파괴력이 크다는 뜻도 됩니다. 하여튼 처제효 국이 그걸 하면 이제 그 윗사람에게 나쁜데 하여튼 부모님한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정단도 좀 그렇고 가상정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단에서 그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오효가 공망되는 경우라고 적었습니다. 부모효가 공망되면 부모에게 불척의 우려가 있다.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가 있다. 또한 다른 식구도 이와 같이 효의 기lum을 보고 판단한다. 이제 이 부모효가 공망이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예제, 형제효의 태음이 타고 태음으로부터 그걸 받으면 형제가 불화한다. 또한 타고 있는 신의 허실 왕세의 여화와 가장의 행령상신을 보고 종합적으로 화복을 결정한다. 이러한 또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기타 상징에서는 오곡구골 봐라. 근데 어느 효가 극강해진 효에 극을 받은 효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안 좋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나 통관하는 신에게 있으면 괜찮다. 또 만약에 부모효가 공강되면 부모에게 안 좋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43쪽에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가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먼저 이제 집에 불 나는 가상인데요. 이제 집에 불 나는 가상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무슨 가게나 공장이나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공장에 불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불이 난다는 것이 신수를 받았는데 나왔다. 이제 화재 보험 들으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제 친동생이 이제 제조 공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 제조 공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동생의 거래처에 있는 사람이 월요일에 공장을 갔더니 공장이 없어졌더랍니다. 불이 타가지고 홀라당 타고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이 화재보험 안 들었거든요. 일요일이니까 그 불이 나도 연락이 안 되고 이제 일요일이니까 어디 놀러를 갔었나 봐요. 여행 어디 갔었는데 월요일에 자기 직장 자기 공장을 갔더니 불이 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집에 나는 이제 화재만 아니라 공장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화기의 등사나 주작이 타서 일지를 극하면 반드시 화재를 당한다. 특히 정마가 되면 더욱더 흉하다. 진일, 낮정단, 묘시, 인월장 정단에서 삼전은 묘인축이다. 겨울 정단에서 묘의 주작이 타서 일지에 가고 또한 화기가 되며 말전의 축은 정마에 해당된다. 여기서 이제 이 정마는 거의 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필법부에서 화기살 등사 주작 극택경이라 해서 나오는 예제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극을 하는데요. 예, 목곡토 극을 하는데 자, 극 더하기 화기살 이면 돼요. 이 두 가지 조건만 해당이 되면 집에 불이 나는데요. 늘 이제 유김에서는 요 일지가 집입니다. 혹은 뭐 내 공장을 또 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가 공장이나 뭐 회사라고 적겠습니다. 회사 특히 뭐 위험물 처리하는 곳이면 이제 뭐 이렇게 필요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반드시 화재 보험 드니까요. 하여튼 여기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는데 휘살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살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묘가 화기살 되는 거는 그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개울 정단에서는 묘가 화기살이 됩니다. 맨 아래쪽 그 신살표 있죠. 그 개울에는 묘가 화기살입니다. 가만히 그 표를 들여다보면 다음 계절에 사중신입니다. 사중신, 좌우묘요. 지금은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정단을 했는데 여름에 가운데 글자 오가 지상에서 일지를 그걸 하면 집에 불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겨울 정단입니다. 이 예제는 겨울점인데요. 겨울에는 이제 화기살이 되고 또 귀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불난다는 건데 이제 등사 주작이 타든 안 타든 큰 관계는 없어요. 이걸 이제 쓰는 이유는 이 오행이 화거든요. 이제 주작은 병오화, 등사는 정사화, 하여튼 불천장입니다. 화의 천장이고 또 불화자고 이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귀신비자. 이제 불이 그걸 한다. 불의 재앙이다. 그게 뭐 화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는데, 전통 풍수지리 양택 이론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이론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현공풍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현공풍수를 또 한 몇 년간 열심히 한 적도 있어요. 몇 년간을 했는데 뭐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책 보면 뭐 기억을 되듬어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한 거는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질병이 있는 가상인데요. 청귀는 질병을 뜻하는 거다. 청귀가 병부에 해당하여 일지를 극하면 가정에 질병이 있다. 이제 가정에 질병이 있다는 말은 식구에게 나 말고 내 식구에게 병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신사를 이제 동원을 해놨습니다. 병부. 이 병부라고 하는 것은 작년태세를 병부라고 합니다. 이제 병부는 신살표를 아래에다가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작년태세입니다. 자, 예제가 있네요. 술년, 인월, 병인일 정단에서 지상유는 술년의 병부면서 인월의 청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상유에서 일지인을 그걸 한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난다는 건데요. 병인일에서 지상유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인일. 자, 육국이 되겠는데요. 자, 육국.
자, 이제 술련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게 이제 술련 기준의 병부입니다. 이제 병부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제 부는 부호라는 뜻이고요. 부합한다는 뜻도 있는데 이제 부호, 병부호, 무슨 기호, 부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병을 뜻하는 부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이제 이 병이 나요. 이것만으로라도 건강목이니까 이 병이 나는데 이제 청기가 결합이 되면 자 이제 청기는 이제 신살이 어디 있나 볼게요. 뒤쪽에 있는데요. 144쪽 맨 아래쪽 각수에 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유오묘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인월부터 유오묘자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아까 그 예제가 인월이라고 했으니까요. 인월. 이제 인월의 유는 청귀, 하늘 청자, 귀신 기자. 오늘 이제 신살 두 개가 동원이 됐죠. 신살. 병부하고 청귀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청기만 해당이 돼도 병이 나고요. 병부만 해당이 돼도 병이 나고 귀살만으로라도 병이 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백호가 타면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기에 해당이 되면 사기는 해당이 될 수가 없겠구나. 하여튼 이제 백호하고 병부, 청기가 세 개가 결합이 되면 더 세고요. 근데 요 하나만 해당이 돼도 병이 나고요. 그러니까 백호만 있어도 병이 나고 병부만 있어도 병이 나고 청기만 있어도 병이 나는데 많이 중복이 될수록 이제 병이 더 심하다, 중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이 아니고 5년이 되겠네. 술련점을 보면. 그 술령 기준의 유년은 작년입니다. 술령 기준의 작년. 네. 그 금년의 병부는 그럼 뭘까요? 축년인데. 자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자년이 돼. 그렇지. 아니 자가 병부가 돼요. 예, 그래서 그 병부가 왜 병부냐? 이게 그 6인 고전에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요게 태길문헌에 나와요. 그 태길문헌에 있는 거를 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 논문에서 어떤 분이 인용을 해놨는데요. 금년 기준의 이 작년 태세는 병든 상태거든요. 금년 태세가 이제 악이라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부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청귀는 이제 유행병을 뜻하기도 해요. 청귀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코로나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청귀라고 하는 신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족이 사망하는 가상.
그 지상신이 발용이 되어 상문살에 해당하고 조객살이 간지상에 보이면 식구 중의 누군가가 사망한다. 자, 지상이라고 했고 식구라고 했는데요. 그 이제 유김에서는 유김에서는 여기는 늘 집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가는 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방 읽어보기를 지상신이 발용이 됐는데 상문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상문살이 있다는 말이고 여기도 상문살이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상문살에 해당되고 조객살이 간지상에 보이면 두 개가 보여야 돼요. 하나 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적어놨지만 삭과 삼전에 그거보다는 자 그거를 제가 더 요약을 할게요. 자, 4번 육처에 상문 조객이 모두 보이면 상을 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이 상자가 참 재미있죠. 사람이 누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옷을 뜻해요. 옷이 젖어요.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재미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의 상문살은 뭐고 조객살은 뭘까요? 지금 충년입니다. 네. 둘셋 묘해네요. 예. 검사에 나오네요. 여기에 사실은 명리에서도 쓰는 신살입니다. 명리로 이제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은 이제 사주에서 사주의 네 지지에 뭐 상문과 조객 중에서 어느 하나가 있고, 네?